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생활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중산층으로 사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기 나오는 이 얘기가 1970년대하고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그 중산층의 어떤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, 그때만 해도 그 하얀색 칠해진 그런 그 주택이 있고, 그다음에 보통 그 공장 일을 하는 그 평생 동안 직장에 종사하는 그런 매니팩처링 잡을 갖고 있고, 또 이런 매니팩처링 잡의 펜션 연금이 있었죠. 은퇴하면. 그리고 그 직장에서 헬스케어가 나오고, 걱정거리는 그 애들 대학을 보내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거.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그 패밀리 베케이션을 가고, 뭐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조건이었습니다. 지금은 그 중산층의 조건이라 그러면 그 먹고 살 만큼 소득이 있느냐. 그래서 보통 얘기가 first year teacher salary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그 티처의 샐러리가 보통 예를 들면 뉴욕 같으면 6만 5천 불 정도 되죠. 최소한 그거보다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다음에 independent living 그 룸메이트나 뭐 집값 같은 게 비싸니까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냐. 집을 사는 게 혹은 또 렌트를 하든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, 부모나 뭐 남의 도움을 안 받고, 이게 이제 중산층의 조건이 됐습니다. 세 번째는 manageable debt, 그 자기 빚을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느냐,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지 않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집을 샀을 때 갖는 그런 몰개지는 제외하고, 결국 매니저블 데트라는 건 뭐냐면 자기 연봉이 그 자기 빚보다 어,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세이빙, 얼만큼 세이브하고 있느냐. 그래서 자기 그 전체 소득 그 세금을 내기 전에 20% 이상을 세금하는 사람이 돼야 중산층에 속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소득이 얼마나 돼야 그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얘기하냐? 여기 있는 게 미디안 패밀리 인컴. 패밀리 인컴이라 그러면 어떤 집은 뭐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일하죠. 그럼 뭐 가족이 네 명이 될 수도 있고, 그럼 또 어떤 집은 네 명 중에 한 명만 일을 하고, 어떤 집은 부부가 일을 하고,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. 그래서 보통 1.5명 정도가 일한다고 계산을 하는데, 뭐 그렇게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버느냐,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여기 MFI Median Family Income, 그러니까 중간값, Family Income의 중간값, 2020년 이 어떤 그 펜턴 카운티라는 그 미국의 가장 중류에 해당되는 그런 카운티의 소득입니다. 그래서 HUD는 하우징 디벨롭먼트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주택청이죠. 여기서 보면은 이 중간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사람, 높은 사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중간값에 혼자 사는 사람 77,490불은 벌어야 미국에서 중간이 되고,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중산층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살면 88,000불, 3명, 애 하나 있고, 그러면 99,600불, 10만 불은 벌어야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. 평균값은 물론 또 다릅니다. 이유가 뭐냐면, 평균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억 불을 벌고 뭐 이러니까 평균은 크게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식구수에 따라서 중간값이 이렇게 정해집니다. 그래서 그, 또 중간에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요 정도 되고, 그래서 미국에서 이 허드에서 집을 팔 때 또 융자를 줄 때 이게 낮아질수록 융자 그 이자율이 더 좋아지고 또 특혜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200%에 해당되는 이런 금액 이상이 되면 소위 상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아, 가계소득이 애 둘 있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가계소득이 22만 1000불 이상이 돼야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들한테 뻐기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. 그래서 보통 뭐 중산층이다 그러면 11만 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이게
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.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 미들 인컴 레인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, 그 소위 말하는 그 저소득층, 그 보통 평균적인 개인 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하고 또 뭐 150%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래프는 혼자 사는 사람, 가족이 두 명일 때, 가족이 세 명일 때, 가족이 네 명일 때. 근데 좀 불행하게도 그 한국 초기 이민자들은 이 중간값에서 약간 낮은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적어도 10만 불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10만 불이면 뭐 그게 그렇게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는 벌어야 미국에서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. 4인 가족인데 6만 불 밑이다. 월 5천 불 밑을 번다.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. 이 또 다른 통계인데 도시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연 20만 불 이상, 아까 20만 불은 벌어야 여유 있게 산다 얘기했죠. 20만 불 이상을 번 사람들이 많은 도시와 적은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, 그 실리콘밸리가 이 근처에 있죠. 거기가 1등으로 그래도 주민의 10명 중 3명은 그 가정은 20만 불 이상 번다. 뭐 이렇게 돼 있고 워싱턴 DC, 시애틀, 산호세, 아틀란타, 조지아 이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들 이것들이 이제 2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계층이 많은 곳이고요. 이제 낮은 곳들은 이런 거죠. 최저는 디트로이트, 그다음에 턱선 애리조나, 밀워키, 콜럼버스 오하이오, 엘파소 이런 데는 뭐 2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 거의 없죠.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여긴 20만 불 이상 버면 재벌 행세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겠죠. 그래서 지역별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 이게 시애틀 타임스에 나온 내용이라서 시애틀이 주로 있는데 네 명에 한 명 정도는 네 가정에 한 가정 정도는 연봉 20만 불 정도 벌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. 그래서 미국이 그 부자인 이유, 미국이 무서운 이유가 중국 같은 데는 발전을 많이 했는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죠. 뭐 부자는 말도 못하고 미국은 아직도 그 미들 클래스가 가장 두터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중산층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2, 3년 경력을 쌓으면 자동적으로 이 아래쪽 중산층에 속하다가 결혼을 해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중간 정도로 올라가고 40대 이후에는 그 미들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 그 중산층의 미국이 자꾸 줄어든다 걱정을 하는데 거의 50%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. 그래서 그 세계 인구는 3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력 그러니까 세계 전체 소비의 25%가 미국에 사는 3억의 인구가 전 세계 80억 인구가 쓰는 돈의 그 4분의 1을 쓰고 있는 거죠. 나머지 77억의 인구가 그 미국 사람이 쓰고 남은 4분의 3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오늘은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이 중산층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되겠죠. 그리고 연봉이 20만 불이다. 그럼 뭐 의사, 변호사 이런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대졸자가 갖고 있는 직업, 그러면 연봉 10만 불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자영업자들도 그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진 상황이고, 그다음에 이제 몸으로 때우는 직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더 낮은 그런 인건비를 그 임금을 받고 있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학벌에 따른 그 소득 차이가 큽니다. 보면 여기 하이스쿨 졸업을 안 한 사람들, 하이스쿨 졸업한 사람, 그다음에 썸 칼리지 뭐 2년제 대학을 다니다 말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, 그다음에
어소시에이트 디그리는 그 2년제 대학 졸업자, 4년제 대학 졸업자, 그 다음에 그 프로페셔널 디그리나 PhD 뭐 이런 사람들 그 얘기죠.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이게 이제 에버리지고 이게 한 3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상황이 낮았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 중산층 생활을 하려면 대학에 가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런 결론이 나오죠. 물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률도 낮아지고 공부를 안 할수록 실업률은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중산층이라는 그 얘기는 굉장히 그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도 하고 또 보통 뭐 집 한 채 몰기지 있는 그리고 차 두 대, 애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뭐 이런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얼만큼 버나 그 얘기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